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제 질문이 이겁니다. 정치란 무엇일까? 대선 때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면서 뛰쳐나갔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도지사라도 해야겠다며 다시 돌아갈까 하는 명분을 찾는 게 정치가 아닌가요? 입만 열면 정의, 국민, 눈높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 깜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치?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할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정치? 어제의 친구도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정치? 한번 자신의 지역구에 말뚝을 받고 줄만 잘 잡으면 20년, 30년 꾸준히 국민을 팔고 외치고 헌법기관임을 자임하면서 대접받고 사는 게 정치? 불의를 정의라 하고 정의를 불의라 하면서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게 정치?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공간이 좀 많습니다. 오늘은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인터뷰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등 정치개입 관련 수사가 급물살 지금 타고 있죠. 검찰의 수사의 칼끝이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던 김효재 전 정무수석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과 함께 어제 정부가 발표했고 저들도 인터뷰했었죠. 윤호덕 의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관련해서 노동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3부와 4부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선중진 의원, 이석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국회 3당 체제 재편을 주제로 해서 깊은 정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조금 전 6시 YTN 뉴스에서 들으셨죠.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10일 중동 강연차 출국한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떠나시는 날 아무래도 공항에 많은 기자들이 또 모여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죠. 김효재 전 수석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에 만나신 적 있으시죠? 예, 오늘도 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근래에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뵙고 있습니다. 네. 그 소위 신문에서 나오는 그 사무실에 가셔서 만나시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네.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떤 언급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아니요, 오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아직 출금 상태가 아니라서 출국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아직 아니라는 말씀은 언젠가 출국 금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럼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잘못 표현된 것을 유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6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아직 출금 상태가 아니라는 그 보도가 나와서 아직이라는 것은 언젠간 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 출금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부사구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종편 채널이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들을 만나서 방금 우리 김효재 정무수석께서도 전 수석께서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추석 때에 이 전 대통령께서도 그 메시지를 발표하신 바가 있죠. 네. 똑같은 취지의 얘기고요. 예. 실제로 말 그대로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과거사 캐기에 온통 올인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모두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엄중하고
중국과의 그 사드 문제를 둘러싼 그 갈등도 일단 예. 봉합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은 예. 거기에서 한 이른바 삼노라는 것이 과연 예.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정부는 한 정부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네. 물론 잘못된 일을 파헤치고 그거에 벌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네. 온통 거기에만 이 정신이 팔려 있으니 네. 과연 지금 그럴 때인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고요. 네.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실 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1월 4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G20 정상회담도 열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워싱턴 DC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려고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도와드린 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송이라서 긴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자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과 놓고 보면 뭐 틀리지 않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 현 정부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 이야기는 없고 국민들에게 마치 김여재 수석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과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와 싸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가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의 이 정치권의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나중에 평가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저희들이 국가를 책임졌던 어느 정부에 봉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모 신문사 기자가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과거에 청와대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건들이 하나씩 뭐 적폐청산위원회입니까? 로부터 문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스노볼 효과라고 해서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일부 친여 매체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이나 또는 정부기관이 갖고 있던 어떤 문서들을 보도하고 그러고 나면 여당이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고 나면 해당 기관이 그거는 맞다라고 시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른바 위원회라는 무슨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 있지만 저희들은 이른바 그 혁명위원회 비슷한 그 위원회가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거의 모든 인력이 달라들어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패턴이 아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들어서 신여 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저런 문서들이나 저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거는 그건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거는 아까 저보고 아직이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셨듯이 짐작하는 걸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보니까 내일쯤 아마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 구속된 밤늦게 결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많은 언론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가 너무도 불분명하고 그저 그냥 여론머리로 그저 그냥 망신 주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될 것인지는 그건 저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리 김여재 전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현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든지 반박하고 또 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 법률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게 전직 대통령 만신주기 수사를 했고 네. 그 결과 스스로 집단적 선택을 하신 거다.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기억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발언을 실제로 공사석에서 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네. 원수를 갚겠다라는 발언을 했던 분들이 계시고 네. 지금 저희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어쩌면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같습니다. 왜 복수를 합니까? 뭐 원수진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논두렁식의 이 사건도 사실 망신주기 뭐 연장선이었다. 또 그 배우 보도로 보도 배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하나의 연관된 추정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원세훈 국정원장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네. 다만 논두렁 시계 같은 문제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시계를 받은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인가? 예. 논두렁에다 버렸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인가? 예. 그건 저는 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참 방송만 아니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네. 보다 공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관진 전 장관 검찰 조사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활동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도 받았다. 2012년 대선 앞두고 사이버사 요원을 대폭 늘릴 때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으라 지시도 했다. 인용문 닿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게 앞뒤 문맥이 다 잘려가지고 이것만 뚝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문맥의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관진 장관이 예. 검찰 가서 수사를 받고 나오고 나서 또는 그 전후를 통해서 제가 접촉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하자면 사이버 사령부 내의 심리전단인데요. 네. 사이버 사령부란 북한의 대남 첩보전, 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 그 가운데 심리전단이라는 것은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세라는 것이 네. 남한의 사이버 세계에 와가지고 어떤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도용하거나 뭐 양산을 해서 네. 남한의 보수 정권을 뭐 괴멸시키자든지 예. 또는 뭐 이번에 어떻게 하자든지 예. 또는 대통령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예. 그때 당시에 바로 몇 달 전에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이죠. 예. 그 이후에 사이버전이 아주 극렬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뭐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을 죽이겠다라고 예. 공공연히 이 공언을 하고 사이버 공간에 와서 그런 선동을 하고 해서 예. 그때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들이 보디가드가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붙었었던 그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남한을 향해서 북한의 예. 교란 작전이 있는데 그걸 네. 방어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체제 수호와 대한민국 영토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예. 김관진 장관이 무슨 심리전단 요원 몇 명을 지원하겠다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한다는 것은요. 네. 그거는 국방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네. 그런 보고를 직접 했을 리가 없고, 네. 뿐만 아니라 그런 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고 있으니 네. 우리도 이 대응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네. 것은 실무자들을 통해서 보고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네. 이리저리 짜깁기 되어서 네. 일부 친여 매체들을 통로로 해서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께서 말씀을 네.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네.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네. 일반 범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보다 상당히 넓고 또 깊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네.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되는 것인데요. 네. 다만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끝내 묻어둬야 될 그런 네.
기밀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 심리전을 결국은 사이버 전단을 통해서 사령부를 통해서 활동한 게 아니냐. 또 선거 앞두고 이 방금 말씀하셨던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주재하고 있는 어떤 사이버 테러 해커 세력들에 대한 어떤 뭐 대응 전략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핑계로 해서 우리 국민 안에 있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전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그 와중에 일부 일탈이 지금 있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거는 외과 수술 형식으로 잘못된 거면 그건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문제는 그 일부 일탈 행위가 전체인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쌀 한 가마니 속에 온전하지 못한 쌀이 몇 톨 있다고 그래서 그 쌀 전부 버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일 한 상자 속에 벌레 먹은 과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일 전체를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여서 이거를 뭐 이상한 그 정치 공작을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것처럼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 누가 제일 많이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정무수석님. 왜냐 그러면 지금 아까 침소봉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탈을 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원래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호남 출신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 뽑아라. 또 연자제 같은 걸 도입해서 가족 가운데 진보 성향 인사가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은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면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김관진 장관이 호남 출신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어디다가 퍼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김여재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뭐 특별위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에도 있고 지금 뭐 국정에 관계된 청와대에 대한 어떤 이런 특별위원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변호사들, 법률가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서버는요, 국가기밀이 모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 가운데서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인들이 가서 그걸 다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 말로는 제한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사후에 뭐 무슨 출입증을 얻었네, 뭐 허가권을 받았네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봅니까? 말하자면 특별위원회란 정부에 산하는 특별위원회가 이런 조사권이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정부 기관장에게 어드바이스하고 보좌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지 뭔가를 조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정부 조직법이나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시행령 같은 것에 어긋나는 겁니다. 김여재 전 수석께서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지 충분히 중립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인정을 해주시면 물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고개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거는 이미 대한민국에 공개된, 그건 뭐 주식 공개는 되지 않았죠. 그러나 주주명단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주주명단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든 모두 다 신고가 돼 있는 겁니다. 다스의 소유권 문제는 특별검사들이 수사했던 문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스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유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따진다는 게 그게 온당한 일인가요? 다음 정부에 만약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제기한 문제를 이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요? 다음 정부든 어느 정부든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나 이 사람들이 먹거리 찾고 하는 걸 소홀히 하는 것은 저는 그 어떤 정부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여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